보안수 사건 이제 전면 폐지 관련돼서 의총을 여러 번 했잖아요. 아, 그때 진실이 이랬었구나라는 걸 이제 다 알게 됐죠. 바로 한정의 정책위원장한테 보낸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탈당 이슈 가지고 두 분을 또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어제 그제 계속 정리를 해드렸는데 정말 이핵관이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탈당을 잠시 작전상 해줬으면 대통령 당선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우리 송영길 후보가 뒤늦게 불가피하게 이제 폭로를 하신 건데 많은 분들이 그 진실을 알고 분노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글을 올렸죠. 네. 사실 저희는 뭐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지만 이제 굳이 그런 걸 꺼낼 필요까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뭐 탈당 이야기 계속 하셨을 때, 아, 본인이 그때 거꾸로 선당 후사 말씀하실 때 탈당을 하는 것이 네. 오히려 선당 후사의 정신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송영길 대표님 그때 이제 탈당하셨을 때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탈당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물론 이제 김민석 후보님께서 과거에 이제 후단협 때문에 탈당한 거 비판받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미 너무 오랜 세월이고 네. 지난 세월 오래됐고 본인이 또 반성을 많이 하고 사과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갖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탈당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그런 치부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 실패한 맞습니다. 선거운동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공감합니다. 자살골이었다. 실제로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당시에 봉이 김선달 파문이 있었고 불교계가 엄청나게 이재명 네거티브로 돌아섰던 기억은 있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얼마나 절박하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사과를 요구하고, 그리고 또 정성호 당시 의원을 통해서 잠시 좀 당 밖에 좀 나가 있다 오면 안 되겠느냐라고 청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핵관이 자기를 공격한다 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면서 당에 오히려 해를 줬던,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뉴시스. 여당 차기 당대표 자질 묻자 정청래 배신 아닌 의리, 김민석 목청 아닌 실력, 송영길 홍명보 아닌 히딩크. 또 이제 의리 운운하면서 김민석 후보 공격하고 자기는 무탈당이다. 정말 진실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하고요. 또 형사법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됐던 것 같은데, 이것도 잠시 뒤에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텐데, 형사법 관련해서 결국은 정책위원장이 입장을 냈어요. 네, 한정의 네. 정책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네. 4월에 그게 들어왔고 4월 말이었죠. 네. 네. 5월 중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당에 공유를 했는데, 당에서는 전대 이후에 하자. 네. 결국 이제 그 나가리 됐다. 아니 근데 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한테 내 전화번호 모르냐, 왜 나한테 직접 전화 안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어이가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관련된 내용을 의원총회 때 한정혜 정책위원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저희도 그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었죠. 공청회 같은 거 하는 건 뭐 알았는데, 그것이 총리실에서 한정혜 정책위원장한테 와서 거기서 이제 두 차례 공청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안으로다가 정리를 했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다시 청와대로 보내서 이제 조율을 해서 발표를 하자고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 너무 선거 전이고 바쁘고 하니까 선거 이후로 미루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의원총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했어요. 아, 그 당시에요? 아니 이제 지나고 나서 이번 보안수사권 이제 전면 폐지 관련돼서 의총을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게 한 달 반 전쯤이었던 네, 것 같은데, 그렇죠. 제 기억에. 네네. 그때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계셨었고,
그러면서 아 그때 진실이 이랬었구나라는 걸 이제 다 알게 됐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한정의 정책위원장한테 보내는 게 맞는 거지. 네. 그걸 당대표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정책위원회 보내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정식 그렇죠. 거죠. 루트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것이 당대표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정부 안에 대해서 이렇게 수기하려고 하니 당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논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정책위실로 보내고 그래서 정책위원장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그 수기를 하고 공청회를 열고 거기서 결론을 내고 그래서 그걸 최고위원회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회로 올려서 공적 루트로 공적 과정으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잖아. 공의가 된 거고. 예.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당대표가 그걸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사실 네. 굉장히 놀라워. 정확한 워딩은 몰랐다보다는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지만은 그리고 왜 나한테 전화 직접 안 했냐. 아니 오늘 토론에서 김민석 후보가 그걸 밝힙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총리로서 당 대표와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공식 창구인 정책의 의장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다. 그곳에 반응 없었던 게 당 아니냐라고 밝혔거든요. 왜 이게 쟁점이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비겁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거나 자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트럼프가 지금 담당자들이랑 장관이랑 뭐 비서실장이랑 다 협의해놓고 사진 다 네. 찍어놓고 나한테 전화 안 했으니까 무효야. 지금 이런 식으로 덮고 있는 상황인데 기왕 말 나온 김에 요 한정혜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게 4월 말에 이미 정부가 정리했다는 겁니다.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권 이번에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이거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해 왔다 안결되게. 그래서 이걸 합의를 하자 끝내자고 하는데 당에서 분명히 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지선 이후에 하자.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은 끝난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검찰 개혁은 오로지 정청래 후보 혼자만의 공이어야 하고 사실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놀라운 성취를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노무현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 할 때 말로 구호로 교과서로는 썼지만 상상 못했거든요. 근데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됐을까 오늘도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김대중 정권, 그다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해서 정말로 좋은 모델로 이어달리기를 한 거고 문재인 정권 때도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굵직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든지 수사 지휘를 없앤다든지 그런 게 다 지금 작업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족할 만한 검찰 개혁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반보 나갔고 이재명 정부 때 큼직하게 한 번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 개혁에서 가장 정말 우리가 고마워한다거나 박수를 쳐줄 사람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사실은 뭐 중요한 역할은 했겠지만 이게 어떻게 오로지 정청래 후보만의 공이고 자기만의 업적이어야 하는지 그러려면 나머지는 다 조연도 아니고 그냥 걸림돌이 돼야 되는 거고 빌런이 돼야 돼 심지어. 그렇죠. 그 상황에서 김민석 당시 총리는 빌런, 걸림돌, 검찰 개혁을 바라지 않는 사람. 거죠. 유시민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도 반대하는 사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잠깐만 허재영 기자 너무나 이렇게 속상해하는데 감정이입이 전 돼요 이 사건은.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기자임을 떠나서 또 검찰 조작 수사 피해자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번 법이 통과될 때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을 전 기다려왔던 시민인데 사실 이거 얼마나 저는 우리가 축하하고 하나도 반기를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기쁘지가 않을까? 내가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이제 조작 수사 피해자들 활용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정치권에 그냥 전당대회에 나 같은 사람들 제물로 써왔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와 드디어 이 법이 통과됐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SNS에 한 10개 넘게 막 글을 쓰고 싶은 날인데 쓰자니 이건 또 내 글이 또 저 사람들의 전당대회 제물로 쓰일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저 같은 그 조작 수사 피해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날인데 이건 뭐 상당히, 그냥 정청래만 계속 네. 주인공이 돼 있고 거재현 기자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게 오랜 염원이었는데 그거를 달성하고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행해하는 사태. 결국은 이 과정을 스무스하게 관리하지 않고 자기 정치적 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정청래라고 한 정치인 때문에 좀 벌어진 일이라 는 인식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자, 지금 가짜 뉴스가 이제 저런 일방적인 이재명 정부 흔들기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정말 우후죽순격으로 특히 친청계 주요 스피커들을 통해서 양산이 되고 있는데 정익녀라고 이거 상당히 또 저쪽에서 많이 지금 보고 있는. 저에 대한 가짜 뉴스 많이 만든 사람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여기는- 보시죠. 이재명 연임 문건 터졌다. 헌법 128조 삭제. 실제 연구 자료 있었다. 자, 이거 분명히 연임 관련해서 약간 느낌이 개헌 문건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말하네요. 그렇죠. 문건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일반 헌법학자가 와. 무관하게 쓴 논문이야. 어? 근데 이걸 문건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청와대 작성 문건처럼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일반 독립적 예? 개별 연구자가 쓴 논문 가지고 분명히 청와대 공식 입장, 강훈식 비서실장 공식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거나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 그 대통령이 분명히 연임 불가, 재임 중 대통령 적용 안 돼. 라고 말했다라고 분명히 명토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건 더 골 때립니다. 심각하네요. 뭐냐면 자, 김민석 반명 세력 사회 곳곳에 암약. 이렇게 해서 MBC 딱 맞거든요. 근데 원래는 윤석열 거에다가 얼굴 갈아 넣기 한 겁니다. 이거는 범죄인데요. 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 사회 곳곳에 암약 이걸 가지고 지금 김민석 총리가 지금 청와대 무슨 뭐 마크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저렇게 이거는 최민희 야, 이거는- 후보가 했던 그거네요. 김민석이 이거는- 대통령 다 됐네. 야, 이거는 와. 개정 그 어제도 정지하고 저희 팩트 체크해드렸지만 반드시 김민석 후보가 하지도 않은 말이에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그죠. 우리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네. 네. 다 된 것처럼 막 청와대에 김민석 뭐 주려고 총리는 한다고. 저 녹색 잠바를 단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다시 노란색 잠바로 다시 바꿨거든요. 그죠. 어디서 저런 또 거짓말을 저렇게. 야, 이거는 일종의 딥페이크 사진 갈아 넣는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이거. 지금 뭐 그런 가짜 뉴스를 저희한테만 제보하지 마시고 지금 저 민주당의 그렇죠, 이거, 채널이 예. 있잖아요. 민주당 늘 해요. 민주파출 그거 민주파출소 예. 있으니까. 네. 근데 신고 거기가 대상이네요. 좀 그 대빵만 챙기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좀 바뀌고 있나요? 자, 네. 쇼츠 또 한마디 하면 또 소송한다고 막 네, 그래갖고 내가 가급적이면 그쪽 분들이랑 제가 얘기를 좀 안 섞으려고 합니다. 지금 뭐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나왔어요. 최민희 영상 그만 볼까요? 아니 그래도 짚을 건 짚어야 돼요. 네. 지금 최고위원 후보 1등 아닙니까? 그러네요. 자, 김민석에 자기 줄 설 수 있었는데 줄 안 섰다. 그럼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한겨레에서 질문 재밌게 하더라고. 근데 한겨레 기자랑 계속 싸우는 거야. 후보님이 지금 반명의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하셨어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면 반명이다. 비난하고 비판은 좀 다른데 그러면 비판 아니야 됐어요. 비판이라고 짜증냅니다. 하고 됐어. 문저 네. 톨레이유 그런 멸칭 세력까지도 통합 대상인 거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평론이나 비평하는 분들한테 잭나이프라든가 아니면 용역 촉법이라는 그런 규정 없이 그럼 노선 경쟁의 어떤 프레임 안에서 서로 간에 좀 건전한 논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이해도 하는데 한쪽에 너무 많이 지지하고 줄 서시고 그러셔서 이게 줄 섰대. 뭐지 좀 당황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김민석 후보에게 줄 설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민석에게 줄설 기회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도 그랬어요. 김민석 후보도 좋고 정청래 후보도 좋고 다 괜찮아. 근데 너무 정청래 후보를 악마화하더라고요. 말을 흐려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친명을 주장하는 분들이 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 B그룹에서 줄 선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본인도 줄 설 수 있었는데 안 섰다 자기는. 자기야말로 박쥐네요. 아니 그야말로 정청래한테 줄 섰다는 거잖아 지금. 네. 아니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 인터뷰 진행한 하 기자 네. 하호영 기자가 정말 애썼대요. 왜냐하면 뭐 볼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박쥐 이런 질문 안 하고 좀 내용을 가져가자고. 그런데 아까 봤는데 너무 힘든 하루였다고. 근데 사실은 아까도 지금 비판하는 주요 매체들이 경향신문, 네. 경향신문의 온라인, 한겨레 신문, 또 한겨레 신문 온라인. 사실 대단히 이제 민주 진영의 핵심적인 매체들인데도 이렇게 비판적이잖아. 그러면 좀 성찰을 해야 될 텐데 싸웁니다. 싸워. 보세요. 지금 김민석 후보가 하는 게 친명 간별이에요. 아, 감별이다. 간별이다. 황당한 거지. 간별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더 이상 유튜브에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채팅창 의견들도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하하영 기자님 예를 들면 재건축론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어물전을 비유하는 것까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아니,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물전에 비유한 것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제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잠깐만요. 답 안 한다고 반명이다. 이게 맞냐고. 지금 쟁점은 답을 안 하면 반명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고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답을 하지 않는 부분에 싸워. 대해서 아니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면 반명이다. 비난하고 비판은 좀 다른데 자꾸 이렇게 기자랑도 소통이 안 되는데 국민들이랑 소통하는 게 국회의원이 일 아닙니까? 네. 정치인 그 뭐 간별 행위는 이제 그 유시민 씨가 ABC론 들고 오면서 뭐 뉴 이재명 간별사처럼 나타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은 유시민 씨를 비난하고 있나요? 근데 왜 뭐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친명 간별사냐 이렇게 또 비난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기준이 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한 채널을 소개해드렸는데 박수영 씨가 요즘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저쪽에서. 근데 반명 간별법을 또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본인들이 이렇게 가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란당에서 아까도 이제 이게 손바닥이 대장동 때처럼 이번에도 또 마주쳐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란당 보수 수구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지금 뭐 다 좋아합니다. 친청을. 자, 한번 보실래요? 대사를. 담을 하고 이지은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마포에서 제가 호프집에서 우연히 선거도 네. 지방선거 마주쳐서 네. 미니스커트 총경원네. 네. 그분이 미니스커트 총경으로 좀 독특한데 경찰 출신 총경이죠. 이재명. 맞아요. 총경이었죠. 아빠 정청래계 저는 핵심으로 그분이 대변인도 하다가 이번에 맞아요. 그때 그만뒀잖아요. 네. 뭐 그래서 저는 뭐 그 모습 자체는 게 별로 부정적으로 안 보고 네. 그리고 한민수 행동이 저는 더 재밌던데요. 야, 내려올 때 그 동작 뭐 정청래가 좋아 보이니까 다 좋아 보이네요. 네. 다 좋아 보이는데. 하나의 거대한 정청래 진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진짜. 한민수 그분이 야 이런 행동 그분하고 제가 오랫동안 TV조선에 방송을 했었는데 네. 아주 그 쇼맨십이 대단하고 연설력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연설도 막 이렇게 퍼포먼스 하면서 잘하던데 친청. 저 제일 미워하는 정치인이 박선원 최민희인데 최민희까지도 예뻐 보여. 최민희 의원 얼마나 반가우실까? 장성철 씨도 뭐 국힘 사람이잖아요. 서정욱 씨는 말할 것도 없고 둘 다 진짜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또 다른 내란당 관련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열심히. 대통령하고 각을 예, 세워주니까. 뭐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뭐 싸우면서 큰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럼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그렇게 일체감으로 해서 된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한테 일방적인 지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는 당 대표가 있다고 해서 나라가 더 잘 된다?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뭐 일방적으로 안 따른다 이거보다도 그냥 객관적으로 딱 그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그분이 그러면 잘할 것인가 이것만 놓고 봐야지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뭐 정청래 대표가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말에 또 솔직한 양심이 일말의 있어. 양심. 서정훈 변호사님께서 진정한 보수로. 자, 이게 실제로 이게 역선택으로 들어와서 이제 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 하면 이제 제법 나왔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눈이 좀 흐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마음인가요? 제가 사실 검찰 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나 하면 뭐 이재명 정부가 잘한 건데 그 이전에
윤석열, 한동훈 덕분 아닌가. 이 친구들이 내란을 일으켰지만 정말 검찰의 폐악질을 제대로 보여줘서 우리가 이만큼 왔다. 이런 마음하고 비슷한 건가요? 자, 얘가 부적절했나요? 아니요.